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수원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원고등학교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소개. 둘째, 학교 교육 프로그램 소개. 셋째, 새로운 입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소개. 넷째, 3년간 입시 결과 소개. 다섯째, 재학생 및 졸업생 인터뷰로 구성된 수고생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소개입니다. 저희 수원고등학교는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육이라는 이념하에 1909년 개교한 민족사립학교로 올해 개교 111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창의적 인재교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화합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고등학교를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는 것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수원고등학교는 111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에 걸맞게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동문들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져줄 만큼 학교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제분들을 저희 학교에 믿고 보내주신다면 부모님들의 뜻에 걸맞게 정말 유능하고 멋있는 학생들로 키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선생님들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고등학교의 교직원은 항상 학생들을 좀 더 나은 길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고자 늘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믿는 만큼 그 이상의 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학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한 가족이 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바라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에듀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듀업 프로그램은 창조인, 실천인, 탐구인, 개척인, 도덕인, 건강인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적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창조인 프로그램에서는 123 책 읽기, 독서 토론과 같은 독서 활동과 학술 탐구 프로젝트 수원논총 등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쓰기, 발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천인 프로그램에서는 자랑스러운 내 이름의 날개를 달자 프로그램과 기초학습반, 특성화반, 또래학습 등을 통해 자신의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도전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탐구인 프로그램에서는 경제탐구 프로그램, 자기학력 점검 시스템, 지역사회 탐구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 협업의 참여 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척인
프로그램에서는 나의 꿈 나의 미래 발표대회, 학부모 동행 프로그램, 동문초청 진로 탐색 프로그램, 과학탐구 소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단계에 따른 진로, 진학, 맞춤, 컨설팅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도덕인 활동으로는 6.25 참전 기념비 헌화식, 보훈 교육 프로그램, 또래 교육 프로그램, 위클래스 운영,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애교심, 애양심과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인 프로그램에는 한 목소리 한마당, 교내 체육대회, 교내 축제인 물매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과 체력의 조화 발전을 도모하여 심신이 건강한 시민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변화하는 입시에 대응하기 위한 2021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담당 박선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선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중3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께서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새로운 입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2021학년도 내년도죠. 입학생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2학년도 대입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2020학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가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과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를 그 다음에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과목,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2학년,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선택은 9등급 성적 처리를 예년과 똑같이, 예전 교육과정과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제가 아닌 성취도 3단계로만 성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기록부에 성적의 A, B, C 3단계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과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전문교과 1과 2 과목,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전문교과를 가져와서 수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성적 처리가 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수 이수 단위를 각 과목별로 최소화하였지만 기초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이 필수 이수 단위를 초과할 수가 있겠죠.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에 따라서 이 필수 이수 단위보다 더 많이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탐구 선택하는 학생들은 과탐, 과학탐구를 최소로 선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과학계열, 이공계 계열 진학 학생들은 이 사회 과목을 최소 단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문과, 이과로 나눠서 과목도 따로 성적 처리를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학생 선택이 분산될 경우에 소수 과목을 개설하기 때문에 패키지 선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택에 따라서 학급 편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탐구 과목에서 이동 수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유수강제 또는 고교학점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유수강제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다른 개념보다는 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수강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교과 영역 내 자유수강제와 교과 영역 간 자유수강제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교과 영역 내는 같은 교과역, 즉 기초면 기초, 탐구면 탐구, 교양이면 교양, 요 안에서 제한 없이 학생들이 선택이 되는 유형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교과 영역 간 이 이야기는 교과 영역을 벗어나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이 영역을 제한 없이, 즉 국어와 영어 또는 탐구와 체육 아니면 예술과 교양, 이런 식으로 교과군을 넘나들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인데요. 먼저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는데요. 이 공통과목 성적 처리는 9등급 성적 처리가 됩니다. 9등급 성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좀 해야겠죠. 반면에 과학, 탐구, 실험 과목, 이 과목만 성취도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의 특징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져 놨는데요. 9등급 성적 처리가 된다는 게 주요할 사항이고요. 똑같이 일반 선택이지만 체육교과나 예술교과, 그 다음에 교양교과들은 ABC 3단계, 성취도 3단계로 표시가 되거나, 교양과목 같은 경우는 패스페일, 즉 이수, 미수 이렇게만 성적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요, 성취도 3단계 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 예술 과목, 교양 과목은 성취도 3단계나 아니면 이수, 미수로 성적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전문교과 원 편성 과목, 이 과목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끌어다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과목 중에 이제 비교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하기 편한 그런 과목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내년 1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 편제표가 되겠는데요. 운영 단위로 봤을 때 공통 과목은 1학년 필수 이수 과목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대부분의 과목들은 전부 성적 처리가 9등급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3학년 때 선택하는 이 심화 영어 1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 성취도 A, B, C로만 성적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 과목 선택이 많아지는데요. 이 3학년 때 현대세계의 변화와 여행지리는 역시 성취도 3단계로 성적 처리가 되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똑같이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서 사탐과 과탐을 묶어놨는데요. 사회 선택하는 학생들은 9등급으로 성적 처리가 되고, 과학 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성취도 3단계로 성적 처리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과목 파란색으로 나타낸 과목들은 똑같이 성취도 3단계로 표시가 됩니다. 역시 일본어와 중국어와 프로그래밍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3학년 때 성취도 3단계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서 고전과 윤리, 수학과제 탐구,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 세 과목이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이라 성취도 3단계, 즉 A, B, C로만 성적 산출이 됩니다. 이 파란색 과목들은 이 교양 과목으로서 이수, 미수로만 평가가 됩니다. 자, 다음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
과목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진로 및 적성들을 상담해주고 그때마다 대학 입시 요강을 분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희망 과목을 사전 조사한 뒤에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한 번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선호도, 2차 선호도, 3차 온라인 수강 신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다 보면 소수 선택자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과목들은 인근 지역 학교 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통해서 선택권을 보장해 줍니다. 즉, 한 학교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과목이 4명, 5명 밖에 안 됐을 때 내 학교가 모이면 16명 이상이 된다 했을 때는 이 교육과정을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도 4학교가 묶여서 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점은 일반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없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진로와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특별한 사항을 더 기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권성고, 메탄고, 효원고, 수원고가 묶여서 개설 과목을 5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 개설한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운영 예정에 있고요. 이 클러스터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성적 처리가 일반 교과목하고 동일하게 생기부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매우 유의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대입을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이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단 EBS 연계율 축소 70%에서 50%로 축소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70%일 때는 약간 EBS 교재에서 연계되는 그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로 축소한다 하더라도 고난도 문제가 연계되는 그런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실질 연계율로 따질 때는, 체감 연계율로 따질 때는 이것이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 과목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국어는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통으로 봤었는데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는 2학년 때 이수하도록 하고 미적분과 기하를 둘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둘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예전대로 절대 등급평가로 되어 있고요. 한국사도 절대 등급평가 되는데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기존 수능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사회탐구 2과목 또는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략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수시냐 정시냐 이런 그 갈등, 이런 고민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수시로 갈 수 있느냐 정시로 갈 수 있느냐는 기준은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 예상 성적인데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결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잘 나온다면 정시도 준비할 수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면 수시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정시 전략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재수생과 특목고생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를 대입 전형 30% 이상 40%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0%로 늘려난다고 해서 재학생한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시 전략의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내신으로 준비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과 우수 전형, 학생부 우수 전형, 논술 전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의 경우 교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성적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내가 내신이 1, 2등급인데 정시는 3, 4등급밖에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교과 우수도 추천해 볼 만 하지만 수도권의 우수한 대학 경우에 굉장히 이 내신 성적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 우수 전형을 가려면 대학 레벨을 좀 낮춰서 안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우수 전형의 경우에 입학사정관제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비교과 영역이 많이 낮춰져 있어서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고요. 진로에 대한 일관성으로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이런 우수 활동 사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역시 1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4등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입학사정관제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겠죠. 3, 4등급 학생들 또는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단계적 폐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부 이 논술 전형을 꼭 입학사정관 또는 교과 우수 이외에 반드시 집어넣고 거의 30%까지도 뽑는 그런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중위권 대학 이런 대학에서도 간단한 논술 전형이 새로 생겨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재사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주의할 만한 사항이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6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즉, 한 학기에 6개 수상을 하는 것은 어차피 기록되는 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상 경력을 분산해서 수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죠. 즉, 한 학기에 6개 하는 것보다 6학기에 6개 수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율동아리는 그동안 제한이 없었는데요. 학년당 1개만 기재되어 있고 당연히 또 소논문도 예전부터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 추천제 폐지로 인해서 항목이 좀 줄게 됐고요. 자기소개서도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희망이라든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이런 게 삭제되고 또 각종 행동 특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글자 수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이 많이 축소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과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교과 세특 세부 능력 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교과별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축소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높아지죠. 진로에 대해서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상담과 그 다음에 친구와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을 줌으로 해서 진로를 미리 결정해야 과목 선택에 자유롭겠죠. 전공을 빨리 선택을 해야 과목도 대학 학과 교육과정 탐색도 할 수 있고 선택 과목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문이과가 실질적으로는 통합됐다고 하지만 교과 선택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 과목 선택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문과 계열 진로를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이과 계열로 진로를 선택하겠고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끼리 반편성이 되기 때문에 문이과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사회탐구 선택 과목과 과학탐구 선택하는 학생들이 몰려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입 전략은 내신은 버리지 마시고 내신을 충분히 공략하되 수능 영재 학습이 좀 필요하다. 즉 어느 것도 1학년 때부터 이것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학교 생활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특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의 행동, 적극적인 그런 발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이 교직원들이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성과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력은 공립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 과정도 우리 학교에서는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학생의 활성화와 선후배 관계의 끈끈한 연대로 인해서 학생 중심의 생활교육이 강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장단점도 있는데요. 공립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빠르게 적용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잦은 이동, 그 다음에 휴직으로 인해서 교육 단절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학과별로 갈등이 많아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중에서도 수원고등학교만의 장점은 역시 남학교 전통, 그 다음에 입시지도, 수원시내 어느 학교보다 고3 선생님들이 상담을 여러 차례 해주고 또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이렇게 상세하게 입시도를 하는 학교가 수원시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와 자율성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훌륭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고등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졸업 후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학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중하게 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입시 결과와 동문 소개입니다. 먼저 3년간 입시 결과입니다. 우선 서울대 입학생 수는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2명입니다. 그 외에 연세대 11명, 고려대 20명, 의학계열 17명, 한의학계열 8명, 동경 홋카이도 대학 3명 등 우수한 입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훌륭한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수원고등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원고등학교에서 생활하였거나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원고등학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고 재학 중인 2학년 학생회장 김윤중입니다. 요즘 들어 고등학교 선택에 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수원고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원고는 전통이 매우 긴 학교인데 그런 학교인 만큼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워낙 돈독하고 또 그런 자부심 있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동, 대회, 행사 등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 외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께 수원고등학교의 자랑 학생회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학교 총 학생의 인원이 120명으로 구성된 만큼 선후배 사이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고 같은 동급생 애들끼리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함께하고 일을 하면서 더욱 친해지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기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원고등학교에 꼭 오셔서 꿈을 향해 한층 더 나아가고 많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수원고등학교에서 봅시다. 수원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덕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졸업할 때 내신 점수는 179점이었고 모의고사 점수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원고등학교에 올라오고 장학고사에서 29등을 한 뒤 그것을 통해 자격을 받아서 내신 시험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도 공부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여서 내신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또한 그 과정에서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 없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그 자기주도 학습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시험 자체가 개인이 얼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에 합당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열성적으로 국가 세특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고
자신이 얼만큼 열심히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기부도 정말 잘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학교 때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어도 수원고등학교에 오셔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원하는 대학교와 진로를 향해 그 꿈을 이뤄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원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수원고등학교를 제가 선택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입시 성적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입시 성적을 수원고등학교는 매년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내가 훗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입시 성적을 잘 내는 수원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고등학교의 두 번째 장점은 남자 고등학교인과 동시에 사립학교라는 점입니다.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선후배와의 관계가 끈끈하다고도 생각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비교과 또는 선생님들의 애정 자체가 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는 첫 번째,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서도 외부의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과목들을 제외한 기타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만 듣고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일반고의 장점이 상당히 돋보이는 학교가 수원고등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펙, 비교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풍부하게 적어주십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스펙이나 또는 비교과 면을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학 입시에서는 면접이나 자소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잘 봐주십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서도 면접이나 또는 자소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대학 입시 성적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그 환경은 수원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잘 조성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서도 그 수원고등학교에서 배운 바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성적 장학금을 실제로 받게 되었고, 여러분도 수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좋은 토대를 쌓아서 대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원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계신 많은 중3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고등학교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실천해 나갈 때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에 나눠서 다양한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 관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학업을 직접 관리해 주십니다. 저도 또한 수원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선생님들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대회,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고 저의 진로를 탐색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많은 응원 속에서 매일 자율학습을 하였고, 그를 통해 충분한 학업적 성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원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수원고등학교에 진학하셔서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수원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수원고등학교는 1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수원의 명문고등학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디자인, 에듀옥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이를 6가지로 나누어 창조인, 건강인, 실천인, 개척인, 도덕인, 탐구인이라는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지성을 이끌고 궁극적인 목표로 화합과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조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적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매달 이달의 자랑스러운 수고인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천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이름의 날개를 달자를 통한 학생 주도적 수업과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교실 내에 배려의 싹을 피우게 합니다. 탐구인 프로그램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백두대간을 정복하여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민족애를 키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개척인 프로그램에서는 나의 꿈 나의 미래 발표 대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아버지 진로 컨설팅과 동문서청 진로 탐색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 분야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덕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폭력이 없는 즐거운 등굣길을 통해 친구들 사이에 배려심을 기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탄봉사나 헌혈 등으로 사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올바른 봉사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건강인 프로그램에서는 체육대회나 반별 리그전 등을 통해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단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합창대회나 몰미한마당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 개인의 발전 및 진로와 관련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백년 역사의 혼과 천년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저희 수원고등학교는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교육에 앞장서는 명문고등학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교를 원하시나요? 대학 진학에 노하우가 쌓여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 내신 신뢰도가 높은 학교, 교내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풍요로운 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여 교과 관리와 비교과 관리를 병행해 주는 학교, 새로운 입시 제도에 맞춘 교육 과정을 편성한 학교, 역사 깊은 남자 사립고등학교. 무엇을 원하든 바로 이곳 수원고등학교에 정답이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수원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수고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